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2월 5일 오후 1시 2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현재 비트는 98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는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반등한 후에 현재는 다시 약간 하락한 상태입니다. 비트가 상승하고 다시 하락한 흐름을 차트상 기술적 요인과 함께 대외적 요인 분석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지표도 체크하면서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약 1, 2주간의 흐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비트코인 제외한 알트 마켓캡 보여준 차트 토탈2 점검해 보면서 중요한 저항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테더 차트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RSI 지표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듯 분석할 때 유용하게 참고하고 있는 RSI 해당 지표와 관련한 매매법 자료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지난 월요일에 영상 촬영할 때가 이때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잡아드린 지지 같이 켜서 보면 바로 직전 저점 89.1K 가기 전에 마지막 지지라고 93.6에서 92K 잡아드렸고 이 지지 마지노선으로 말씀드렸던 92K 월봉상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흰색 네모박스 위에서 캔들 마감하고 계속해서 양봉 뛰어가는지 여부 잘 보시라고 했었는데 이후에 큰 양봉 뽑으면서 저점 대비 12%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내릴 때 하단 마지노선 닿기 전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렸기 때문에 이때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12% 수익 보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CME 갭 102.4K에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주요한 저항은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본격 저항 시작은 98.6K에서 시작하고 단기 집중해서 봐야 하는 저항은 101.8에서 102K라고 월요일 저녁에 텔레그램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CME 갭은 보통 채워지기 마련이라고 했던 것처럼 정확히 102.4K까지 오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으로 잡아드린 저항선 98.6K와 101.8에서 102K 이 두 선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중간 지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지지가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이 중간 지지는 빼고 이 98.6K와 101.8K만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흰색 네모박스 위에서 캔들 마감하고 지지 받기 시작하니까 크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98.6K 1차 저항 구간에서 마디 끊고 지지 리테스트하고 다시 쭉 오르면서 정확하게 102.4K CME 갭 채우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잡아드렸던 101.8K 여기서 정확하게 저항받으면서 아래로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98.6K 아래에서 4시간 봉이 마감한 후에 약간 다시 반등 오나 했지만 여기 보이는 중간 저항 흰색 네모박스 여기 맞고 아래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 아직 98.6K 빠지지 않았을 때 제가 텔레그램으로 일단은 현재 잡아둔 구간 그러니까 98.6K에서 잘 지지받고 101.8K와 102K 넘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98.6K 아래로 뚫리면 중간 지지 96550에 있다고 96550까지 빼면 다시 한번 흰색 네모박스 터치하러 올 거라고 남겨드렸었는데 보시면 96550에서 거의 정확하게 지지받고 현재까지 추가 하락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잡아드리고 저항 시작 구간 잡아드리고 집중해야 되는 저항 구간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질 때 지지받아줄 구간도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 흰색 박스 구간에서 불안해서 못 들어가셨다 하시는 분들은 흰색 박스 구간 위에서 캔들이 마감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들어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매수 참여해 보실 수 있었고 만약 여기서도 못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1차 저항 말씀드렸던 이 98.6K 여기 위에서 캔들이 마감했을 때 이 구간에서는 매수 참여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최대 4.6%에서 101.8K까지만 해도 약 4% 가까이 되는 수익률 구간이신데 최대 4%가 넘는 구간이지만 약 3%만 잡는다고 해도 100만원을 투자하셨으면 3만원, 1000만원을 투자하셨으면 단 몇 시간 만에 30만원이라는 수익을 얻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었죠. 이런 데서는 못 들어가셨을 수 있거든요. 더 빠질 것 같은 불안함도 있고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분들이 계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이 구간 위에서 마감을 했을 때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빠진 이런 구간에서 참여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10%가 넘는 수익률 구간이셨을 거고 여기서 못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은 정말 안전한 매매 구간이거든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지지 구간에서 쭉 올랐고 더군다나 큰 장대 양봉을 올리면서 상승해 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지 리테스트 한다고 잠깐 내려왔을 때 여기서는 매수 참여하기에 좋은 구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만 매수하셨어도 최소 3%, 아까 보니까 4%에서 4.5% 정도 나오는 구간이었는데 얼추 잡아도 3% 라고 보면 적지 않은 수익률 구간 챙기셨을 수 있을 타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잡아드린 이런 저항 구간에서 선물 숏에 베팅하실 수 있었겠죠. 숏 진입하셨으면 최대 5.6%, 현재 가격 기준에서도 3%가 넘는 수익률 구간이실 겁니다. 레버리지 쓰시면 더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제 방송을 이제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는 지지나 저항을 믿기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표를 같이 켜서 말씀을 드리죠. 텔레그램에도 이렇게 남겨드렸었는데 4시간 봉상 캔들 저점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RSI의 저점은 훨씬 더 아래로 빠져있다. 더군다나 당시 RSI가 과매도를 나타내는 30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는 2024년 10월과 8월 이후에 굉장히 큰 과매도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이때보다도 더 큰 과매도 상태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과매도 상태인데다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있고 거기에 제가 알려드린 중요한 지지 구간에 닿은 상태 이것만 해도 근거가 벌써 3가지나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매수에 참여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설사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바로 아래에 또 중요한 지지 잡아드렸고 4시간 봉상 이 92K 아래에서 여기 닿기 전에 88.8K 닿기 전에 여기서 마감했을 때 손절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1.7%, 2%가 채 되지 않는 손절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지지에서 매수를 하시면 보통은 반등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빠지진 않는데 만약 빠진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아주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손절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손익비가 좋을 만한 자리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그 감을 익혀가는 게 좋겠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분석하고 매매하실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저는 RSI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에서도 소개드리고 있고 관련한 자료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죠. 일단 다른 것보다 RSI 지표는 보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지표가 30 아래로 떨어지면 과매도, 72로 올라가면 과매수인 상태다. 그리고 캔들의 저점과 고점의 변화를 RSI 지표의 저점, 고점과 비교해서 보면 이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그널로 참고할 수가 있어요. 캔들의 저점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RSI 저점은 더 내려갔다. 가격 상승. 캔들의 고점은 더 많이 올라갔는데 RSI의 고점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하락 다이버전스 이후 가격 하락. RSI에 대한 설명과 관련 매매법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리 쭉 하락하던 비트가 크게 반등한 대외적 이유 그리고 이 상승분의 거의 반을 다시 하락으로 되돌린 그 대외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가 이렇게 크게 반등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할 관세를 전격 보류했다는 기사가 뜨면서 비트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비트는 다시 흘러내렸고요.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 물품 전체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게 10%가 아니라 일전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물품별로 상이하겠지만 평균 2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10%가 더해졌으니 거의 30%가 가까운 관세가 부과된 거죠.
이에 대해서 중국도 맞불을 놨는데 미국산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는 15%, 원유, 농기계, 자동차 등에는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더해서 미국은 펜타닐, 지금 미국이 마약 중독으로 굉장히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마약 유입의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세를 더욱 인상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더 높아질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기존 20%에 이번에 10% 더해서 약 30%, 최대 30% 정도 굉장히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는 것은 사실 중국으로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중국 경기가 내수도 그렇고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전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2018년부터 있었던 미중 간 무역 전쟁, 그때도 서로 관세를 높게 매기면서 굉장히 갈등이 심화됐었는데 당시에는 중국이 내수 경기가 잘 받쳐줬을 때입니다. 근데 중국이 문을 닫고 지금은 코로나도 겪고 이러면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 갈등 상황을 길게 끌고 갈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렇게 어느 쪽이 한쪽으로 끌려가든 혹은 서로 원하는 합의점을 잘 찾게 되든 그런 조짐이 표면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투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비트가 중간 지지점에서 잘 받아줬지만 아직 상황을 낚아낼 수 없다라고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앞으로 비트의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저는 당분간 약간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횡보하면서도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먼저 청산맵을 보시면 24시간 기준 굉장히 단기죠. 단기적인 타임프레임 상으로 위쪽에 약 100.8K에서 101.5K 부근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좀 더 크게 봐서 2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롱 포지션 물량은 거의 다 청산하고 없습니다. 대신에 위쪽에 2주 기준으로 봤을 때 106.7K에서 107.3K 그리고 그 위쪽으로도 많은 숏포지션 물량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일단 청산맵 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약간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캔들이 바로 앞에 음봉 캔들을 모두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횡보하다가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잡아드린 96550, 96.5K 부근에서 98.6K 그리고 101.8K까지 이 구간을 이렇게 약간 횡보하듯이 하다가 만약 오른다면 101.8K 위에 안착하고 104K 때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전 여기는 중간 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4K를 뚫어준다면 108K 때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지지나 저항 잡아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가격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하되 101.8K 위에서 안착한 흐름이 보이면 1차로 104K, 2차로 108K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승할 확률만 있느냐, 하락은 이제 여기서 끝인 거냐 물으신다면 저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고용지수와 물가지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12시에 발표된 미국의 졸트, 바로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요. 해당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3개월 내 최저치 수준이고요.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미국의 노동시장 상태까지 알아야 해?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노동시장의 상태는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금리가 결정될 때 크게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동시장의 고용 상태와 즉 실업률이죠. 실업률과 물가입니다. 고용시장이 건강한 상태에서 물가가 잘 잡혀줘야 금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1월 달에 아시다시피 금리가 동결이 됐죠. 그리고 3월 달에 금리가 인하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패드워치 보여드렸었는데 향후 금리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게 하는 이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면 미국 금리가 3월 19일에도 동결될 확률이 84.5%가 됩니다.
이 확률이 빠지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일단은 탄탄해야 되고 물가가 잘 잡혀간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요. 보시면 오늘 저녁 10시 15분에 발표되는 비농업 분야 고용 변화, 해당 수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2월 7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그리고 다음 주 2월 12일 수요일에 발표되는 물가지수, CPI와 PPI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보셨죠? 이때 PPI와 CP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계속 쭉 오르다가 트럼프 취임식까지도 계속 쭉 오르다가 이내 쭉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면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쭉 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부터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수나 실업률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나오면 이렇게 아래로 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오른다면 어딜 기준해서 더 크게 오를지, 내린다면 어딜 기준해서 더 많이 빠질지, 그리고 그 지지와 저항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과 텔레그램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 주봉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주봉상 MACD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봉상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나기 바로 직전인데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파란색 MACD 선과 주황색 시그널 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 이후에는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곤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데드크로스가 난 후에 이렇게 많이 빠졌죠. 여기서도 데드크로스가 나고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 2024년 5월에도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심화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면 이후 가격은 크게 그리고 장시간 동안 상승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2021년도에도 그랬고 2022년도 8월에도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로 이렇게 쭉 상승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도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 크게 상승했고 이번에도 2024년 10월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 비트는 크게 상승 중이죠. 이렇게 차트의 과거를 훑어보면 주봉상 MACD가 앞으로 중장기간의 가격 흐름에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딱 1년 전의 흐름이나 혹은 2023년 5월에서 6월 이때의 차트를 눈여겨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상승 추세 도중에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났거나 혹은 바로 직전까지 갔기 때문인데요. MACD선과 시그널선이 붙어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2023년 6월처럼 약간 더 빠지다가 큰 장대 양봉 내면서 위쪽으로 쭉 쏠 수도 있을 것 같고 딱 1년 전처럼 골든크로스가 나진 않는 상태에서 파란색 MACD선이 바로 위쪽으로 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MACD선이 데드크로스를 만드느냐 아니냐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내로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하겠고 조정이 끝나고 큰 상승이 시작됐다고 확정할 수 있는 때는 지금 1년 전에 이때처럼 캔들이 마감하는 종가가 깨지 못했던 가격대 위에서 안착했을 때 찐상승이 시작됐다라고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계속 횡보 구간 안에 있다가 뚫지 못했던 가격대 위에서 캔들이 마감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간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그 가격대가 104K 후반에서 105K 정도로 보입니다. 이전처럼 꼬리를 그리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104K대 후반에서 105K까지 캔들이 올라가고 그 위에서 주봉이 마감했을 때 큰 상승이 시작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크게 105K에서 약 80K대 후반까지 횡보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96550, 96.5K 부근 해당 라인 기준으로 해서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96.5K 아래에서 마감 시에는 다시 한번 흰색 네모박스 터치하러 올 가능성 크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아래로 빠지지 않고 98.6K 위에서 안착할 시에는 101.8K에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101.8에서 102K 넘어서 최소 4시간봉 이상 캔들 기준으로 안착하는 시도 나오면 텔레그램으로 디테일한 저항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청산맵 상으로는 아주 짧은 단기 타임프레임인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4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거의 비슷한 유동 물량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위쪽으로는 103K 후반에서 아래쪽으로는 94K 정도까지, 93.8K 정도까지 유동 물량이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상황 보면서 추가적인 관점 공유는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고,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올려드리는 코멘트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탈2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제외한 알트들의 마켓캡 보여주는 차트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1.07에서 1.04 여기 잘 지켜줘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해당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쭉 말고 올라가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색 네모박스 위 상단에서 마감까지 해주고 현재는 약간 아래로 흐른 상태죠. 토탈2 차트는 1차적으로 이 하늘색 네모박스 구간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켜준다는 말은 다시 여기 터치하러 가지 않고 이 하늘색 네모박스 지지 잘 받아주고 위쪽에 있는 1.29 지금 여기서 뚫지 못하고 아래로 빠졌는데 여기서 잘 지지받고 오르면서 1.29 뚫어주는 모습 나와야 하겠습니다. 토탈2 차트는 여기 아래로 빠지지 않고 다시 빠지지 않고 바로 올라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여기 흰색 네모박스 터치하러 오면 다시 상승으로 돌리는데 시간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박스, 하늘색 네모박스 빠지지 않고 1.29 위로 올라가 주기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테더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더 차트는 주봉 차트고 일단은 저점을 아래로 약간 더 뺀 상태고요. 얼마 전 영상에서 12월부터 만들어져 오고 있는 이 상승 추세 여기 아래에서 캔들이 마감하고 2024년 3월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 여기 아래로 빠지면 비트와 알트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도 이 상승 추세 아래에서 제대로 캔들을 마감시키지 못한 채 다시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캔들의 저점은 더 빠졌지만 RSI의 저점은 캔들만큼 빠지지 않은 채 더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서 이전 RSI 저점보다 더 확 빠져야 비트나 알트가 상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한 그 상태에 그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테더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 바로 앞에 정말 중요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약 4.5% 정도인데 여기를 넘으면 더 크게 상승할 거거든요. 그래서 윗꼬리 그리면서 내려오더라도 4.5% 위에서 마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업로드된 뒤에 테더 저항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 차트 보겠습니다. 텔레그램으로 62%대 여기 정말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는 크게 65.65까지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중간에 자잘한 저항들 잡지 않았고요. 62%와 65.65 큰 저항 두 개만 잡아드렸습니다. 비트 도미넌스는 2023년 6월부터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했던 상단 저항을 이번에 다시 뚫어내려고 시도 나온 모습이고요. 1년 반 동안 뚫어내지 못했던 이 저항을 이번에 뚫어내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뚫어낸다면 아주 크게 상승하겠죠. 그 마지막 저항이 있는 수치가 62%입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주요 개별 알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보시면 현재 주봉 차트고요. 지난 영상 찍을 때 노란색 선으로 보이는 삼각수렴 아래로 빠진 상태였습니다. 삼각수렴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고 그래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봉상 거래량 켜서 보시면 정말 큰 거래량 나왔습니다. 쭉 당겨 보시더라도 근래에 이렇게 큰 양분 거래량이 나온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더라도 정말 큰 양봉을 띄웠죠. 2020년도부터 보더라도 가장 큰 양봉 거래량이 출현했습니다. 뉴스 보다 보니까 트럼프의 아들들이 세운 재단이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해당 재단에서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고 해요. 그저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이더를 매수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양의 거래량이 터진 건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더는 달리 볼 건 없고 가장 중요한 거 3,000달러 이더는 3,000달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000달러 위로 올라가 줘야 상승 볼 수 있겠고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다시 되찾은 이 삼각수렴 안쪽으로 들어온 이 구간 여기 아래로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4,430원 지지받다가 빠지고 나서 아래로 쭉 흘렀지만 제가 잡아드린 3,190원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쭉 올라줬습니다. 제가 이 아래에 있는 지지 신청하신 분들께 자료 보내드렸고요.
해당 구간들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 중요한 라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1, 2, 3차로 나눠서 지지 잡아뒀을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 해보시거나 본인의 매매 원칙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리플 지지 궁금한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리플 지지라고 남겨두시면 해당 지지선 자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지 보겠습니다. 도지는 지금 제가 570원과 510원 상승하고 빠지고 할 때 일전에 잡아둔 이 선 아래로 빼면서 확 빠졌죠. 여기서 잡으셨던 분들이라도 이런 데서 리테스트 할 때 손절하거나 약익절하고 나오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알트 지지라고 제가 PDF 자료로 보내드린 지지선 자료, 여기에 도지도 있었습니다. 도지도 제가 1, 2, 3차 이렇게 지지 남겨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지지선 참고하셨으면 지금 매수하셨거나 매수 기다리고 계시거나 그러시겠죠? 제가 아래쪽에 잡아뒀거든요. 자료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지지 2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페페 보겠습니다. 페페는 알트 지지 자료에 제가 이렇게 3개 남겨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지지 다시 잡아뒀고요. 소수점 제외하고 8710에서 7630 1차 지지 여기 빼면 4280까지 빠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는 지지들에서 이렇게 쭉쭉 오르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하지만 비트가 빠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어느 해당 알트만 상승 추세를 지속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제가 잡아둔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로 빼면 최소 4시간봉 이상에서 아래에서 마감하면 손절을 하시거나 기다리셨다가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본인의 매매 원칙에 맞게 제가 알려드리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전에 알려드렸던 이 세 선도 보시면 4시간봉으로 보셨을 때 여기서 15090 아래로 뺀 다음에 반등 왔지만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내렸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반등 오면서 저항을 리테스트 했을 때 여기서는 빠져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1차로 사고 여기서 1차로 사고 그럼 약 이 정도 부근에서 평균가가 형성이 됐겠죠. 그럼 이렇게 반등 왔을 때 혹은 이 아래 지지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 왔을 때 여기서 못 파셨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아주 짧게 손절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알트는 개별적인 힘을 갖고 있기보다 비트의 동향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트가 하락 중이라면 알트들도 전체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셔야겠고요. 페페 RSI 켜서 보시면 캔들의 저점 더 아래로 빠졌는데 RSI 저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약하게나마 상승 다이버전스 보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캔들의 저점은 아직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RSI 저점은 아래로 빠진 상태. 주봉상으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도 제가 알트 지지 자료에 남겨드린 지지선 거기서 지금 반등 오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스텔라루멘도 잡아드린 지지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지선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알트 지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지지라고 남겨두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하거나 업데이트 해야 할 지지 있으면 수정 보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알트 외에 분석 궁금한 알트 있으신 분들은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분석 원하시는 알트 이름 예를 들어서 체인링크라면 숫자 4번과 함께 체인링크 이렇게 남겨두시면 제가 차트 분석해서 주요 지지와 저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98.6K 저항 뚫지 못하고 약간 아래로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 그럼 2월 5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